그림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림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쁘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오늘은 좀 그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저는 뭐 가족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그림, 내 작품 활동만 집중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림 그려서 번 돈으로 제 핸드폰비도 제가 내야 되고, 뭐 집에 들어가는 돈, 공과금, 생활비, 생필품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생계형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먹고사니즘을 해결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생계만 책임져야 하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면요, 내 그림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업이 되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직업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술적 재능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게 1순위겠죠. 그림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게 이 직업의 어떤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을 업으로 삼으려면 이 예술적 재능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종류의 스킬과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림만 열심히 그려온 사람들한테는 좀 잘 발견되지가 않는, 잘 발달되지가 않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업적 사고랑 마케팅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레이터 커리어를 그림 그리는 그냥 어떤 행위를 넘어서 자아 성찰이라든지 뭐 꿈을 이루는 거 이런 거 이상으로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형식으로 봐야지 이 먹고사니즘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림 실력도 중요해요. 나만의 그림 스타일, 뭐 개성 이런 것도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 그림으로 만든 무언가를 내가 그림 그리는 능력, 그리고 관련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뭔가 이런 사업과 마케팅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랑 사업 뭔가 되게 안 어울리는 이 두 가지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약간 세속적으로 말하는 성공? 그거를 이루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림 연습을 하고 그림을 계속 그리시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업과 마케팅에 관한 그런 책들도 같이 읽으시면 되게 좋다고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제 꼭 그림 그리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른 분야에서 1인 기업의 형태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매출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다 보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엄청 떠오르고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한 3년 차쯤에 진짜 일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해봤어요. 6개월, 한 4, 5개월 동안 찔러보기식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그때 좀 엄청 멘탈이 털리고 되게 각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이렇게 남이 주는 일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수입 파이프라인이 그 당시에는 외주밖에 없었거든요. 이 외주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일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일을 그냥 딱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돈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 고용되지 않은 어떤 다른 형태의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사업과 어떤 경제, 그리고 프리랜서 막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랑 책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얼마나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알지 못하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봤는지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그림으로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인드셋이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키고 금전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시면서 이 그림 일을 쭉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작가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살펴보면 진짜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 돈을 벌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강의라든지 클래스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림이랑 아예 관련 없는 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종종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잠깐 막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걸 계속 그냥 병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만 해도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던 시절 때 회사 다니면서 막 주말에 시간 짬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그리고 캐나다에 어학연수로 영어 배우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영어 과외도 막 해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계속 디자인 외주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현재 알리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오는 거는 절대 막지 않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한다는 게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느끼셨다면은 이게 정상입니다. 다른 직업들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선택한 길인데. 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발을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게 제 꿈이고 너무 좋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뭔가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은 저는 제 꿈이건 뭐건 그냥 너무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나는 엄청 유명해질 거고 엄청 인기 작가가 될 거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벌 거고 막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걸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마음고생 덜 하면서 이걸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거에 훨씬 더 가깝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목표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성향이 뭔지에 따라서 이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는 거, 뭐 이어나가는 방향 이런 거는 좀 더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 대부분 10년은 넘게 하셨거든요. 10년 정도는 해야지 뭔가 업계에서 많이 알려지고 그림 실력도 엄청 좋아지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중요한 건 10년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계속 맨날 10년 동안 내내 불안하고 내내 괴롭기만 한다면 이거 어떻게 10년 동안 우리가 끌고 가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일 찾아보겠죠, 당연히.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걸 계속 하고 싶고 최소 10년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 일을 계속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뭐 돈과 사업과 마케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알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주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히 좋고 이게 아직도 저에게는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나에게 맞는 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게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과 많이 교류도 하시고 다른 작가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 작가님은 이미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도 네트워킹 같은 것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나랑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책상에 혼자서 계속 그림만 그리시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림도 정말 열심히 그리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오히려 피폐해지는 것 같고 더 고립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실제로 처해지게 돼요. 그림만 그리게 되면. 먹고 사니즘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저도 지금 현재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본 거고, 내년에 아니면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저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오늘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반응이 어떠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